제1회 강릉국제영화제가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 열려 30개 나라 73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강원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민통선 안에 있는 멧돼지를 모두 사살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해상사고 위험도 높은데 속초 앞바다에서는 한러 해양경비 합동구조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동해안으로 서핑 동호인들이 몰려오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가 개막 20여일을 앞두고 상영 작품들을 공개했습니다. 영화제에는 국내외 유명 영화인들이 찾을 예정이고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배현환 기자가 오늘 첫 소식 준비했습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는 영화와 문학, 거장과 신예, 강릉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 강릉아트센터와 강릉독립영화관 신영, 강릉 CGV와 명주예술마당 일원에서 열립니다. 조직위원회는 개막작 감쪽 같은 그녀, 폐막작 돌아보지 마라와 함께 30개 나라 73편의 상영작품을 공개했습니다. 고래사냥, 바보들의 행진 등 최인호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최인호 회고전이 열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전설적인 가수 밥 딜런과 관련한 영화 3편도 상영됩니다. 매우 대중적인 영화부터 아주 실험적인 영화까지 그리고 영화 그 자체를 감상하는 이벤트에서 영화와 연관된 음악이나 문학이나 앞으로는 무용과 연극까지 그러한 인접 예술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이벤트. 영화제 기간 국내외 유명 영화인은 물론 시인과 소설가들이 찾아 포럼과 강연, 워크숍을 진행하고 해설 상영과 라이브 더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그리고 관객과 시민들 모두가 어울려서 영화를 보고 즐기면서 감수하는 그러한 문턱 없는 열린 영화제가 강릉국제영화제의 티켓 가격은 5,000원으로 오는 28일부터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며 강릉아트센터에서는 무료 상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철원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강원도는 민통선 이북이 대부분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보고 민통선 내 멧돼지를 모두 사살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최근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에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입니다. 환경부가 시료를 채취해 분석해보니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철원에서만 벌써 4마리째인데 모두 인근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는 차량 이동에서 이제는 야생 멧돼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민통선을 1차적인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멧돼지의 남하를 최대한 막을 계획입니다. 일단은 민통선 내에서는 그 돼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는 전제 하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되는 게 강원도의 원칙입니다. 화천과 양구, 인제, 고성 민통선 지역에는 민간 엽사 43명과 군인 94명이 투입돼 24시간 멧돼지 포획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멸감질이라고 어디에서 돼지가 2마리가 지금 먹이를 먹고 있다. 그럼 바로 또 글로 들어가야 되고 계속 도는 거예요, 밤새도록. 총기 사용이 금지됐던 철원 지역도 철책 설치를 마무리하고 곧 총기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통선 안에 지뢰가 많아 시료 채취 등 사살 작전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시료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놈들이 이제 잡아놓고선 지뢰밭에 들어가서 이제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료 채취를 하러 들어가지는 못하고. 민통선 안을 관리하는 군 당국도 비상입니다. 각 군단별로 멧돼지 방어선을 구축하고 소탕 작전을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획틀이나 이 덫을 놓는 위치 자체가 그 멧돼지 위주로 해서 그 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통선 안에 설치될 포획 틀입니다. 이 틀은 최전방 군부대에 전달돼 군인들이 직접 야생 멧돼지가 다니는 길목마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천에서는 민통선 남쪽에서도 바이러스에 걸린 폐사체가 발견돼 접경 지역 전체에 걸쳐 멧돼지 포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어업 관광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갈수록 해상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속초에서는 러시아 어선의 화재 사고에 대비한 양국의 합동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속초항에서 10km가량 떨어진 해상.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어선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어선의 화재 사고를 가정한 상황으로 구조 신고가 접수되자 해양 경찰이 출동합니다. 불길이 점점 거세지며 승선원 6명이 해상으로 탈출하고 2명은 선내 고립된 상황입니다. 해경 헬기는 바다에 빠진 사람을 경비함정으로 이송합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고속 단정이 출동해 남은 익수자를 구조하고 경비함정은 물줄기를 쏘며 화재를 진압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3,000톤급 러시아 국경수비부 함정과 동해 해경의 경비함정, 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양국 경비함정이 함께 참여하는 해양 구조 훈련은 매년 우리나라와 러시아 해역에서 번갈아가며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러일 중간 수역에서 선박 사고가 잦아지면서 각국의 공조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구조 세력이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서 양국이 합동 구조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해경은 지난 2006년에는 러시아 침몰 상선의 선원을 구조하는 등 환동해 지역의 해상 공조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해 올림픽의 가치를 배우는 스포츠 캠프가 열렸습니다.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어서 올림픽 유산을 보존하고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권기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속 80km의 속도로 점프대를 도약해 화려한 비행을 선보입니다. 스키 점프를 눈앞에서 처음 본 학생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점프대 아래 잔디밭에서는 특별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나무 블럭을 옮겨 쌓습니다. 좀 들기가 여러 명이서 해야 돼서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올림픽 현장에서 스포츠 정신과 올림픽 가치를 배우는 스포츠 캠프가 열렸습니다. 도내 6개 학교에서 모인 100여 명의 학생들은 2박 3일 동안 평창과 강릉의 올림픽 시설을 오가며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 동네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많이 알 것 같아요.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진로 특강, 성화봉송 체험 등을 통해 평화와 화합 등 올림픽이 남긴 유산의 가치도 배우게 됩니다. 유청소년들에게 정말 다양한 올림픽 어떤 가치와 또 올림픽 환경을 또 교육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도내 2만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향후에는 전국으로 확대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 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후대에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동해안에서 서핑을 즐기는 동호인이 늘면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을 찾은 사고의 대부분은 외상으로 나타났는데 보드에 긁혀서 피부를 다치는 부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변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서퍼들이 바다 위를 미끄러져 나갑니다. 방향을 틀어가며 서핑의 묘미를 만끽합니다. 초보 서퍼들은 파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다가도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아무래도 파도 잡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시도하고 연습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비기너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네요. 이제 서핑하면 강원 동해안을 떠올릴 정도로 동해안을 찾는 서핑 동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서핑을 하다가 다치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핑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월평균 5.6명에서 올해는 월평균 13.3명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핑 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는 3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유형은 외상이 94%인 35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상 환자 가운데는 보드나 보드에 달린 핀에 긁혀 피부가 찢어진 증상이 39%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20%, 염좌 11%,
골절 10% 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척수 손상 등 중증 환자도 3%를 차지했습니다. 파도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을 잘 살피고 그 사람들이 파도를 타고 내려오면은 자신은 이제 패드를 하지 않거나 파도를 잡지 않는 그런 매너 있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같은 파도 위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서핑하는 것을 자제하고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전국 24개 지자체가 특례군 추진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충북 단양에 모인 전국 24개 지자체 관계자는 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특례군 지정 기준 제시를 위한 공동 연구 용역 추진을 결의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정선과 고성, 양양, 평창, 영월, 화천, 양구, 인제, 홍천 등 9개 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실시된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제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화해와 분쟁 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17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화해 분쟁 조정단을 구성해 피해 가해 학생과 학부모 간의 갈등 상황에 전문가를 투입합니다. 또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상담 법률 전문가 자문을 지원합니다.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이 동해시에 환경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동해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동해시의회 이정학 의원은 오늘 본회의 10분 발언에서 포스파워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인근 도시인 동해시도 대기 질에 영향을 받게 되고 시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동해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강릉시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강릉시는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우선 접종하고 오는 22일부터는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합니다.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도 무료 예방접종이 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임신부도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예방접종은 지정의료기관 58곳과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지역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 상생 협력 사업 주민 설명회를 펼칩니다. 설명회는 내일 정선을 시작으로 18일 태백, 24일 영월, 25일은 삼척 등 폐광지역 4개 시군을 돌면서 진행하며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 지역 재활력 지원, 미래인재 육성, 지역행사 기부금 지원 등 사회공헌 사업을 설명합니다. 특히 하이원 포인트 제도와 계약 특례 제도, 전자 입찰 제도 등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 내용도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속초시가 지방 규제 개혁을 위한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속초시는 오는 18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와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설문조사를 벌여 내년 규제개혁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